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 그 세 번째 시간, 그 비트 이더 리프 이 세 개를 이용한 추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잠깐 복습을 하자면 분산 투자가 좋다고 그랬죠. 네, 분산 투자가 좋다고 그랬고 또 그 모멘텀 추세 전략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비더포 추세 전략, 듀얼 모멘텀 전략, 즉 상대 모멘텀이란 뜻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셋 중에 가장 잘 나간 코인을 고르되 only 그 코인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이 좋아서 플러스일 경우에만 고르기. 그게 이제 듀얼 모멘텀 추세 전략인데 이거를 이 세 개의 코인을 가지고 실행하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슈는 얼마나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리밸런싱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포커스, 그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왔습니다. 여기서 듀얼 모멘텀을 클릭하고 클릭, 그리고 여기에 듀얼 모멘텀 전략, 비트 이더 리프 세 개의 코인을 가지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그 데이터셋이 2016년부터 테스트가 가능해서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터 2016년 일부를 투자했을 때, 그리고 지금 세 가지의 자산을 가지고 간다 그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데일리 프라이스, 그리고 XRP 데일리 프라이스를 가지고 앱솔루트 모멘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쓰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세 개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럴 때는 캐시를 홀딩하겠다. 타임 피리어드는 지난 시간에 복습했지만 이 크립토 코인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단기에 급등 급락을 많이 하니까 너무 길게 주식시장처럼 길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된 추세 효과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4주 이내, 일단 3주로 시작해 볼게요. 4주로 해볼까요? 4주. 그리고 트레이딩 프리퀀시는 weekly로, 리밸런싱은 weekly로 하도록. 그리고 실제 그 사고 팔고를 할 때는 그 다음 날 그 주봉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의 클로징 프라이스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비교를 위해서 만약에 이 세 개의 코인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위클리로 리밸런싱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쭉 가지고 있을 때 그 벤치마크는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지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타이밍 이게 이제 추세 전략이고요. 그냥 두 번째 게 똑같이 33% 가지고 있으면서 위클리로 리밸런싱 해주는 것,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것. 네, 먼저 비트코인만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22배가 되네요. 그리고 가장 떨어졌었던 시기는 75%, 4분의 1 토막. 네, 보통 이거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equal weight, 골고루 분산했을 때는 220배로 튀네요. 220배. 그냥 가지고 있고 리밸런싱만 해줬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 그렇지만 한번 빠졌을 때 가장 worst case는 80%까지 빠졌네요. 즉 5분의 1 토막. 네, 5분의 1 토막까지 나게 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리고 타이밍 전략,
즉 과거 여기가 데이터가 4주 과거 4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익률 중에 3개가 각각 한 달 데이터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이 높았던 데이터를 보고 그 코인의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에만 그 코인을 사는 겁니다. 플러스 다 마이너스면은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략을 수행했을 때는 285불. 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네요. 그런데 굉장히 the worst scenario case가 90%. 즉 10분의 1 토막도 각오를 해야 되네요. 지금 28주, 즉 4주의 weekly rebalancing, 이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닥 높지 않은 수익률에 10분의 1 토막. 좋지 않아. 그냥 홀딩 전략, 그 3개를 그냥 가지고 가는 전략보다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정보를 좀 봐볼까요? 네. annual return. 2012 이제 타이밍 추세 전략, 분산 전략,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높은 수익을 구하다가 2018년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네요. 그렇고, 네. 2017년에 아주 잘 나갔을 때는 뭐 940배까지 튀어 올랐다가 2018년에 그게 다시 100불로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다시 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각각의 자산의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비트코인 2018년에 73%, 이더리움 82%, XRP 84% 떨어지고 2019년에 다시 또 26%가 떨어졌네요. 와, 대단합니다. 84%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4분의 1이 또 빠졌네요. 네. 네, 맥스 드로다운 2016년 7년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훅 빠졌네요. 2018년에 휙 빠졌네요. 뭐 어떤 자산 불문하고 슉 빠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즉 추세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에셋 퍼포먼스가 되는지. 자, 먼저 2016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13주에 걸쳐서는 이더리움이 제일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13주 동안은 이더리움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번 지난 4주의 퍼포먼스를 체크했을 때 이더리움이 항상 제일 높았고 파지티브였고, 그래서 13주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수익률이 10배. 이더리움이 이때 2016년 초반에 엄청 잘 나갔나 봅니다. 저는 그때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잘 몰랐네요. 자, 그 다음에 4월 4일부터 5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제일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7주 동안 비트코인만 계속 가지고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 수익률은 4.3%? 굉장히 뭐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4%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 걸로 그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더리움이 개중에는 제일 잘 나갔는데 4주간에 걸쳐서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실제는 이제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초반에 3주 동안은 굉장히 뭐 플러스 3%, 플러스 3%, 뭐 플러스 3% 이렇게 계속 올랐을 수 있겠죠. 이더리움이 제일 잘 나갔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제일 잘 나가서 쭉 올랐는데 마지막 주에 훅 빠지는 거예요. 뭐 한 20% 쭉 빠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파지티브로 잘 나갔는데 again 3주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또 마이너스 14%, 15% 수익률이 났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마이너스 몇 주인가요? 이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30% 수익 쭉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XRP로 갈아탔는데 마이너스 수익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달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모든 코인이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나 봐요.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이. 그래서 캐시로 홀딩 하는 주간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저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1주간 제일 잘 나갔나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선택은 당했지만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수익이 마이너스로 결론됐고요. 이더리움으로 바꿔 탔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 안 좋군요. 계속 뭐 캐시로 또 바꿨지만 또 이더리움 탔는데 마이너스 이더리움 마이너스 비트코인 거의 뭐 제로. 그리고 나서 2016년 9월 달이 돼서야 XRP가 제일 잘 나가고 파스티브로 제일 잘 나갔는데 쭉 6주 동안 선두를 지키면서 16%의 수익률을 구했고요. 다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달까지 비트코인이 10주 동안 선두로 나서면서 30%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고요. 이더리움 파스티브 2017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더리움이 3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네, 이렇게 쭉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느낌이 잘 나갈 때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급등장 폭등이 탁 될 때 그런 게 굉장히 크네요. 네, 그죠? 조금 마이너스 제잘 되다가 무슨 한 번씩 펑펑 터지네요. 펑펑 터지죠? 200%, 300%, 뭐 90%, 네, 또 60%, 뭐 최근에는 그닥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코인 시장 특성이 이런 거라는 거죠. 조용하거나 빠지다가 한 번씩 팡팡 터지는 거. 그거를 잘 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이렇게 봤고요. 이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난 과거 데이터를 몇 주를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트레이딩 프리퀀시는 monthly는 너무 길어요. 뭐 weekly보다 더 짧게 뭐 5일, 3일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옵션은 여기 없어서 weekly로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얼마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볼 것인가. 3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주. 지금 285불이죠. 3주로 바꾸면 보세요. 750배로 튑니다. 750배. 네. 드로다운은 오히려 더 심해요. 굉장히 떨어질 때는 굉장히 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훨씬 높죠. 그냥 분산 투자한 것보다 뭐 샵 레이쇼도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좀 더 짧게 가져가 볼까요? 14일로 2주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매도 네 2,000불이네요. 2,000불 2,000배. 뭐 맥스 드로다운 MDD라고 하죠. MDD도 뭐 오히려 더 조금 좋아졌네요. 와우 2,000배. 와 2,000배. 대단합니다. 뭐 입이 딱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 전략만 할 때는 200배로 뛰었는데 가장 안 좋을 때는 5분의 1 토막 났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룰 베이스로 사고 팔고 했을 때는 다시 그거에 10배가 더 뛰었네요. 2,000배. 물론 이거는 그 트레이딩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빼야 돼요. 좀 빼야 되는데 뭐 그거 얼마 뺀다 그래서 큰 차이는 날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러면 좀 더 줄여볼까요? 뭐 14일이 아니고 일주일, 7일인데 이게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거든요. 1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10일. 네, 2200. 오히려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이 효과가 더 커지네요. 복리 효과가. 물론 맥스로 다운도 갑자기 또 확 커졌긴 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죠. 시간을. 아까 2주로 고쳐볼게요. 2주. 14일, 2주간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기간을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좀 바꿔볼게요. 상승장, 하락장 이런 식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2017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상승장인 걸 알고 있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평균 700%의 수익률이었는데 와우 2년 동안 상승장일 때 그 추세 전략을 적용하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고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600배가 됐는데 그리고 계속 상승하니까 뭐 맥스 드로다운도 확 주네요. 네.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을 때는 32배. 근데 추세 전략 제가 말하는 거 듀얼 모멘텀 전략을 이용하니까 2400배. 대단합니다. 그냥 가지고 분산 투자보다 한 뭐 3, 4배 더 높은 와우 2400불 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400배를 지금 2400배입니다. 이거 2400배. 요즘 날짜를 바꿔볼까요? 21일 3주로 했을 때는 네 2300배 2300배 2400배 2주 3주 11로 해볼까요? 오 마이 갓 11로 했더니 뭡니까? 7000배 오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좀 단기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게 더 훨씬 좋네요. 한 달로 한번 넘겨볼까요? 4주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네, 확 줄죠. 상승장의 때는 과거 데이터를 좀 짧게 보는 게 좋은 것 같네요.